감격의 승리. 이겼다! 내심 불안에 떨며 처녀 출전을 하면서 차라리 죽을 것을 각오했던 조선 수군 5,000명의 결사대가 이긴 것이다. 첫 싸움에서 이순신이 이겼다. 그것도 완벽하게 이겼다. 이 옥포만의 해전에서 이순신은 아주 짧은 시간, 거의 1시간 만에 결판을 냈다. 이순신은 그의 해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결코 전투를 질질 끌지 않았다. 어떤 경우든 가능한 짧은 시간에 전쟁의 승부를 결정지었다. 왜냐하면 장기전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아군도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싸움을 멀리 숨어서 숨을 죽이고 초조히 지켜보았던 옥포마을 백성들은 터질 듯이 감격에 차 만세를 외치며 목 놓아 울었다. 만세! 만세! 우리 조선수군 만세! 졸지에 아내를 겁탈당하고 자식이 찢기고 그나마 빈궁한 살림마저 다 빼앗긴 이 상황에서 육지의 장수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고 해안을 책임지고 자신들을 지켜줘야 할 경상도 수군들도 모두 팽개치고 도망친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위용당당한 조선함대가 이렇게 속이 후련하도록 일본 수군을 짓이겨버리다니, 이게 정녕 꿈이 아니고 생시란 말인가. 불과 1시간 만에 이루어졌던 이때의 숨막혔던 상황을 이순신은 장계에 이렇게 언급했다. 신이 거느린 여러 장수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하여 모두 죽을 힘을 다하니, 또한 배에 있던 관리와 병졸들도 역시 그 뜻에 따라 서로 독려하며 죽기를 기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서로 에워싸고 달려들어 함포를 쏘고 화살을 쏘기를 마치 바람과 우레와 같이 하자 외적들도 총과 화살을 쏘다가 기운이 다함에 배에 싣고 있었던 노량 물건을 바다에 내다 던지기에 혼이 빠졌는데 화살에 맞은 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헤엄치는 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단번에 흩어져서 바위 언덕으로 기어오르며 서로 뒤에 처질까 겁내는 것이었습니다. 당파하고 불태우니, 이순신이 올린 장계에 보면 앞에서 외선 26척을 모두 총통으로 맞춰 당파하고 불태우니 넓은 바다에는 불꽃과 연기가 하늘을 덮었으며 라는 말이 나온다. 당파라는 것은 부딪힐 당, 깨트릴 팔을 말하는데 부딪혀 깬다는 뜻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선 수군의 대표적인 전술로서 백길이 부딪혀 깨는 것이 아니라 장계에 나온 대로 모두 총통으로 깨뜨리는 것이다. 깨뜨린 일본 전선은 불화살을 쏴서 불태워 마무리했다. 적선 26척 격파. 이날 이순신은 원균이 이끄는 경상우수군이 깨뜨린 일본 전선 5척을 포함하여 26척의 일본 전선을 불태웠고 약 4,000명의 일본 수군을 도살했다. 이때 적장 도도 다카도라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마 빠져나간 6척에 숨어 들어갔을 것이다. 기세도 당당했던 일본의 선봉 제1기동함대는 이렇게 최후를 장식했다. 요행이 도망해 일신의 목숨을 건진 도도 다카도라는 5년 후인 1597년 7월 정유재란 당시 외줄포 해전에서 원균의 삼도수군을 전멸시키면서 다시 등장하게 되지만 다시 이순신과 명량과 저리도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또다시 전멸당하고 만다. 첫 승리의 이날 조선 수군의 피해 상황은 단 한 명이 왼팔에 화살이 스치는 아주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 뿐이었다. 실로 완전한 승리요, 기적과 같은 승리였다. 이순신은 배를 포기하고
울창한 숲으로 덮인 험준한 산으로 도망가는 패잔병에 대한 추격전은 실시하지 않았다. 혹시 부하들이 추격 중에 잠복해 있을지 모를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해서였다. 승부욕에 집착하거나 쓸데없는 공명심이 발동되어 전과 올리기에 급급한 장수에게는 자칫 부하의 목숨이 파리 목숨으로 보이기 쉬운 것이다. 이순신은 진심으로 부하의 생명을 아꼈다. 전리품을 나누다. 임진장초에 보면 옥포해전을 승리로 장식한 후에 이순신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잘 나와 있다. 외선에 실려 있었던 물건 중에 우리나라의 쌀 300여 석은 여러 전선의 굶주린 격군과 과부들의 양식으로 적당히 나누어 주고, 의복과 목면 등의 물건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적을 무찌른 뒤에는 이익이 따른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바, 아직은 그대로 두고 조정의 조치를 기다립니다. 이순신은 전리품을 부하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특히 열심히 노를 저었던 격군과 불쌍한 과부를 꼭 챙겼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이순신은 전리품을 혼자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조정에 보고하고 정당한 건의를 해서 조치를 받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그의 분명한 성품을 읽을 수 있다. 삼가 도둑놈들을 무찌른 일로 아뢰입니다. 이제 이순신은 옥포 해전을 마치고 포연이 자욱한 옥포만을 뒤로 한 채 곧바로 회양길에 올라 영등포 앞바다로 향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싸움의 감격적인 승전 소식을 피난길에 지쳐있던 선조에게 바쳤다. 옥포에서 외병을 쳐부순 보고서. 이때 이순신은 일본군을 언급함에 적자를 쓰지 않고 도적 적자를 썼다. 그에게는 일본 수군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 안방으로 기어들어온 한낱 도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삼가 도둑놈들을 무찌른 일로 아뢰입니다. 전일 경상 우수사와 힘을 합하여 외선을 쳐부수라는 분부를 받자없고 지난 5월 초 4일 새벽 2시경 출동했으며 임진왜란 중 조선군의 첫 승리. 이날 일본군에게 침략당한 후 거듭되는 패전의 소식만 듣다 처음 접하는 이 감격적인 승첩의 장계 앞에서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 중 통곡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순신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첫 싸움의 승리를 조용히 곱씹었다. 첫 싸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치 도깨비같이 보였던 일본군도 지휘관을 중심으로 잘 훈련된 부대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다. 자신감,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옥포해전의 승리는 바로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는 육지에서 신각이 경기도 양주 해유령에서 세운 해유령 전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 해유령 전투는 1592년 음력 5월 16일에 일어났다. 그런데 옥포해전은 그보다 빠른 음력 5월 7일에 일어났다. 임진왜란에서의 첫 승리는 육군과 수군 모두를 포함해서 이순신이 이루어낸 옥포해전의 승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를 옥포대첩이라고 부른다. 이제 조선수군은 새로운 눈으로 이순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순신,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이순신, 이 양반만 따라가면 살 수 있겠구나. 영등포로 들어서는 그 시각에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이
이순신의 손등을 살며시 물들이고 있었다. 54전 모패의 심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